와, 여기가 진짜 한국이야? 차라리 잘 됐어. 이런 걸 즐길 수 있다면 비행 준비 따위는 필요 없어. 여기 승무원과 승객들이 인천공항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과연 그들은 왜 비행도 내팽개치고 이곳에 오게 된 것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클라라입니다. 어릴 적부터 비행기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저는 작은 독일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기계 기술자였고 제게 비행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가르쳐 주셨죠. 그때부터 저는 비행기의 모든 소리와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소음 하나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예민했어요. 이런 환경과 제 특기 때문에 저는 승무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제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항상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독일의 대표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저희 공항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자부심이 대단한 편이에요. 유럽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자랑하며 언제나 최고의 안전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늘 갈망하던 노선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 노선이었습니다. 한국 노선은 승무원들 사이에서 별 따기로 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루트입니다. 왜냐고요? 단순히 한국 음식이 맛있고 풍경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한국 인천공항이 저희 공항보다 더 좋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승무원들 사이의 입소문은 저의 한국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노선이 하늘의 별 따기인 만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저에게는 그저 꿈의 노선일 뿐이었어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잉 747의 기내는 늘 그랬듯 차분했고 승객들은 자신의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죠. 하지만 제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순간 어렸을 때 경험했던 비행기 결함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제 아버지가 비행기 엔진 문제를 해결하다 위험한 상황을 겪으셨죠. 그 기억은 제게 평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 사이의 조용한 대화, 미세한 계기판의 떨림, 엔진 소리의 작은 변화. 이런 미묘한 신호들이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승무원으로서 수년간 쌓아온 경험이 저에게 위험을 감지하는 6번째 감각을 선물했거든요. 승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긴 비행의 지루함을 달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비행기는 평소와 다른 미세한 진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의 고동이 약간 불규칙해졌고 항로도 평소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죠. 마치 거대한 기계가 고통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은 이미 비상장비 체크리스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으로서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비상. 단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이제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군사 훈련으로 인한 통신 방해는 우리의 비행 경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기장의 긴급 지시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통신 장애 발생. 비상통제센터와 연결 불가. 기장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묻어났습니다. 동시에 기체의 작은 결함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고 악화되는 기상 상황은 우리의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먹구름은 마치 우리의 불안한 상황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강풍에 흔들리는 비행기는 마치 거대한 야수처럼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승객들의 불안한 반응이 기내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림은 점점 더 심해졌고 기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기체의 이상이 발견되어 가까운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승객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몇몇은 두 손을 꼭 모은 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승무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승객들의 반응이 크게 달라지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저 역시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무리 많은 비행 경험이 있어도 이런 순간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거든요.
모든 승무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비상 프로토콜을 준비했고 저는 승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년간의 훈련된 절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전벨트 확인, 산소 마스크 준비, 승객 진정시키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했죠. 놀랍게도 우리 승무원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성이고 훈련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기체 결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장이 비상 착륙을 계획한 인천공항까지의 경로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중국 군사훈련으로 인해 비행 경로를 우회하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우회할 경우 연료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기체 결함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기장은 긴급히 관제센터와 협의에 들어갔고 우리는 승객들에게 최대한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역할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승객들의 안전과 안정을 책임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과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행기에 있던 승무원들이 보여줬던 용기와 프로페셔널함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으니까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믿음직한 승무원이 되어야 해. 이 마음을 붙잡고 승객들 곁을 지켰습니다. 모든 승객 여러분, 차분히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곧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최대한 안정감 있게 전달되었습니다. 다행히 기장은 인천공항 관제센터와 협력하여 가장 안전한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비상 착륙이 임박하자 승객들에게 안전 자세를 취하도록 안내하며 마지막까지 침착함을 유지했죠. 비행기가 착륙하던 순간 저는 의자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무리 침착하려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크게 안도하는 마음과 함께 승객들의 안전을 확인한 뒤 모두가 한마음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록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무사히 땅을 밟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사히 착륙했고 저는 꿈에 그리던 인천공항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착륙과 동시에 기장은 비행기를 점검해야 하니 승객들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항공사에게는 큰 손실이었지만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안내와 지원에 신경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비상 상황으로 인해 짜증나고 화가 났을 승객들의 반응이 점점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는 전적으로 인천공항의 놀라운 시설과 한국 직원들의 전문성 때문이었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한국 공항 직원들의 빠르고 체계적인 지원이 그들의 불안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마치 오랜 시간 이 순간을 준비한 것처럼 일사천리로 움직였어요. 환승이나 숙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승객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모습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도 대형 공항을 경험해왔지만 이렇게 빠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승객들과 함께 공항 안으로 들어서면서 인천공항이 왜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꼽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안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시설의 깨끗함과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세련된 구조물이 배치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공항 곳곳에서 승객들을 배려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승객들은 우선 공항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공항 내부에 마련된 휴게 공간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승객들과 승무원이 앉아 쉴 수 있는 안락한 소파가 넓게 배치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조명,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까지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 같았죠. 긴급 상황에서 지친 승객들에게 이는 진정한 안식처였습니다. 승객들은 비행 스케줄이 취소된 건 아쉽지만 이 정도 시설이면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무료 충전 시설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으로 인해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다 소진된 승객들에게 이는 천국과도 같은 공간이었죠. 모든 좌석마다 설치된 USB 충전기와 전기 콘센트는 마치 구원의 손길 같았습니다. 게다가 공항 전체가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저희는 한 번 더 놀랐어요. 유럽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유료로 결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누구나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온 승객들 대부분은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지루함을 달랬습니다. 저희 승무원들도 이 시설 덕분에 피곤한 몸을 잠시나마 쉴 수 있었어요. 비상 상황 직후에 긴장감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쉴 수 있었죠. 평소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던 저로서는 이곳이 단순히 공항이 아니라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된 공항시설은 전 세계 어떤 공항에서도 보지 못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 언어로 표기된 안내문과 정확한 번역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배려한 다국적 서비스는 공항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하나의 작은 세계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승객들의 불평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비상 상황에서는 승객들의 컴플레인이 쏟아지기 마련인데 이번엔 정반대였죠. 오히려 한국에 대한 감사와 찬사가 가득했습니다. 한 영국 승객이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예상치 못한 축복이에요. 비상 상황이 오히려 한국의 놀라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승객들은 이제 비상 상황을 불운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완벽한 대응과 한국 문화의 따뜻함이 그들의 여행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심지어 일부 승객들은 이 예상치 못한 경험을 추억하며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상황이 오히려 그들에게 잊지 못할 여행 경험이 되어버린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노인 승객이었습니다. 그는 공항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괜찮습니다 라고 위로하는 직원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인천공항이 승객의 편안함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곳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이렇게 편리한 시설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행운이었죠. 이 모든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의 인천공항 그 완벽함에 저는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항공사는 빠르게 다음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수리가 완료되기까지 최소 이틀이 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다른 항공편을 통해 목적지로 이동하거나 인천 시내 호텔에서 이틀간 머무르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방해만 아니었어도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내했을 텐데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치면 어쩌나 너무나 걱정됐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를 서둘러 처리해야 하니 다른 항공편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대다수의 승객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한국에서 좀 더 머물다 가겠다며 호텔에서의 휴식을 선택했습니다. 평소라면 승객들이 이런 상황에 큰 불만을 제기할 텐데 오히려 한국을 경험할 기회라며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승객들과 함께 공항에서 제공한 셔틀버스를 타고 인천 시내에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깔끔함과 정갈함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여러 호텔을 경험했지만 한국 호텔은 모든 시설이 철저히 관리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객실에 들어간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객실 문을 열자마자 얼마나 따뜻한지 마치 어머니의 품과도 같았습니다. 바닥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했고 푸근한 온기와 함께 발을 디딜 때마다 아늑함이 느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보일러로 방을 데우지만 전기장판이 필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따뜻함의 정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직원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이것은 온돌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온돌을 이용해 방을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합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 마치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독일 출신인 저는 처음으로 온돌 문화를 경험하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평생 추위에 익숙했던 제 몸은 이 따뜻한 바닥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편안함을 알게 되었죠. 한 승무원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건 마법 같아. 바닥 전체가 따뜻하다니.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우리는 유럽의 차가운 바닥 난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따뜻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무른 방뿐만 아니라 승객들 역시 이 온돌 문화를 경험하며 한국의 특별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승객은 이틀 더 머물러도 좋겠다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표정에서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우리에게 추가 담요와 따뜻한 차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세심함은 진심 어린 배려였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바닥에 누워있자 근육의 피로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비행과 비상 상황으로 팽팽했던 긴장감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죠. 마치 따뜻한 손길이 제 몸의 모든 긴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승객들은 이미 호텔 주변의 식당과 상점들을 탐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불편했던 상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두가 마치 여행 온 관광객처럼 한국을 만끽하고 있었죠. 저는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근처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한국의 또 다른 놀라운 문화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궁금증도 가득한 상태였기에 한국에서의 첫 식사는 무척 기대됐죠. 식당에 도착하니 따뜻한 환대가 느껴졌습니다. 주인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고 메뉴판을 펼쳐 보여주었는데 모든 메뉴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우리가 외국인임을 눈치채고 추천 메뉴로 국밥을 권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했지만 솔직히 어떤 음식인지 전혀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곧 뜨거운 국물이 가득 담긴 그릇과 밥이 함께 나왔습니다. 어찌 먹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찰나에 한 한국인 손님이 우리를 보며 다가오더니 서툰 영어로 먹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건더기를 먹고 밥을 국물에 말아 드세요. 그의 몸짓과 열정적인 설명 덕분에 우리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한 입 먹어보니 그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밥을 말아 먹으니 더할 나위 없이 든든했습니다. 저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세우자 그 한국인 손님은 마치 본인이 만든 음식이 칭찬받는 것처럼 뿌듯해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와 정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승객들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이런 걸 경험하니 비행기가 고장난 것도 나쁘지 않다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우리는 인근의 전통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동료 승무원의 검색으로 방문한 시장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풍성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곳곳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양한 음식들이 즐비했고 모두가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어떤 가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팔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막 구운 호떡을 즉석에서 만들어 주었죠. 한 노점상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만두를 권해주셨고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미소가 음식 맛을 더욱 좋게 했습니다. 제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감사합니다를 말하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해산물 코너에서는 신선한 회와 다양한 해산물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신선함과 다양성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맛과 향기에 놀라고 있었죠. 우리는 이곳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서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었고 다음에는 꼭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와야겠다고 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시장 근처를 걷던 중 예상치 못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해 북과 꽹과리를 연주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음악과 춤의 조화는 마치 살아 숨쉬는 예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광경에 매료되어 넋을 놓고 구경했죠. 한 승무원은 한국은 정말 모든 면에서 특별하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걷다 보니 작은 문화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복체험, 전통공예 만들기, 그리고 다도체험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직접 한복을 입어보며 서로 사진을 찍었고 일부는 한국 전통 부채를 만들며 신기해했죠. 특히 다도체험은 우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차를 따르는 한국의 정갈한 다도 예절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한 동료가 다가를 맛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예절을 중시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 같아. 그 말에 저 역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한 번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승무원과 승객들은 이곳에서 짧게나마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특별히 항공사에서 한국 식당에 주문해서 만든 도시락이 도착했습니다. 평소 유럽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기내식 도시락은 대체로 간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큰 기대 없이 포장된 저녁 식사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정성 가득한 한식 도시락이 들어있었습니다. 반찬과 메인 요리가 골고루 담겨 있었고 한국의 전통 음료인 식혜까지 함께 제공됐습니다. 승객들과 저희 승무원들은 음식의 다양성과 정성스러운 구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식사를 하며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가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렇게 배려 깊은 나라인 줄 몰랐다며 한국 음식과 서비스에 대해 감탄했어요. 또 다른 승객은 한국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이 느껴진다며 포장지에 세련된 디자인까지 칭찬했습니다. 비상 착륙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승객들에게 가장 특별한 여행의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죠. 프랑스인 승객은 더욱 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내 버킷리스트 최상위에 올라갔어. 그는 계속해서 인천공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죠. 한 독일 노인 승객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여행해 오면서 이렇게 따뜻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특히 젊은 승객들은 소셜미디어에 이 모든 경험을 생생하게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 비상착륙 예상치 못한 모험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그들의 특별한 경험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컴플레인 창구는 텅 비어 있었고 오히려 한국관광청에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마케팅이 된 셈이죠. 그날 밤 저는 하루 동안 겪은 경험들을 곰곰이 떠올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인프라만 뛰어난 곳이 아니라 따스한 감동을 주는 나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틀간의 시간이 흐르고 항공사는 마침내 비행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따뜻함과 편안함 속에서 더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승객들과 함께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모두가 이번 여정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다음에 꼭 다시 와야겠어. 공항으로 들어서자 안내를 돕기 위해 공항 직원들이 다시 한번 저희를 맞이했어요. 이번에는 비행기가 준비되는 동안 탑승구 근처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중 한 가족은 면세점에서 한국 전통차 세트를 구매하며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른 승객은 마지막으로 한국 음식을 즐기겠다며 푸드코트를 찾아갔습니다. 승객들은 하나같이 공항시설에 감탄했고 다른 공항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 승무원으로서 전 세계를 누볐지만 이렇게 깊은 감동을 준 나라는 처음이에요. 한국에서의 이 짧은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해 보였던 언어가 이제는 제게 가장 매력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루프트한자의 한국 노선 승무원으로 다시 지원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국어 앱을 열고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한 문장들을 배워나가고 있죠. 제 동료들은 제가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놀라워합니다. 그럴 때 저는 동료 승무원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한국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나라야. 처음에는 의심하던 동료들도 점점 제 이야기에 매료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순간들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한국이 제 마음에 준 이 따뜻함과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알아가며 계속해서 새로운 모험에 도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잘 보셨나요? 독일의 대표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클라라 씨의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감동 사연을 읽어드리는 땡큐 코리아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